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경제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재벌 기업들의 개혁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출자 총액 제한 제도 같은 것은 몇 차례 도입했다 폐지했다 했습니다. 목적은 하나죠. 재벌 기업의 독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를 좀 없애보자, 이거 아닙니까? 제도적 장치,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기업의 책임감만일까요? 해운산업 부실을 처리해 나가던 1980년대 중반, 불행히도 기업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눈치와 처분만을 바랐고 정부는 기업이 해야 할 일까지 쌓아안고 끙끙거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율과 책임은 없어 보였습니다. 1986년 11월 정인용 재무부 장관은 최승락 외환은행 이사로부터 대한선주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최승락은 대한선주 실태조사반의 책임자였다. 누적 결손과 부실 자산으로 인한 자본 잠식의 규모는 400여 원에 달합니다. 그래요? 거기다 선박 가격 하락까지 감안하면 누적 손실액이 무려 6천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자체 조사한 결과 기구 축소, 자구 노력 등의 통상적인 구조 조정으로는 회생의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부도가 불가피합니다. 이 결론은 부도가 맞는데 근데 이 부도는 안 된단 말이지. 경제적인 결론만 놓고 보면 부도를 내는 게 맞았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부도를 내기에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다. 만일 부도를 내게 되면 종업원들의 대량 실업 문제도 걸리게 되고 또 많은 선박들, 그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들도 그렇고 이 기업이 부도라도 나면 선원들은 해외에 억류되어야 하는 판인데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부도기업이 해외에 지불하지 못한 돈까지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은행 부실은 더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게 청산도 어렵고 은행이 계속 지원하는 것도 곤란하고 이 결론은 제3자 인수인데 기업주는 망해도 기업은 살려야죠. 부실기업 정리의 원칙을 대한선주에도 적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은밀히 대한선주를 인수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한번 물색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대한선주의 처리 문제는 제3자 인수로 가닥을 잡아갔다. 그렇게 되자 몇몇 기업들은 자신의 회사 운명이 또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 불안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생겼다. 국내 한 시중은행의 은행장이 모 해운회사 회장의 초청을 받았다. 회장은 은행장을 데리고 배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로 갔다. 은행장님, 어떻습니까? 저 배가 바로 우리 기업 배입니다. 아, 예. 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대단하죠? 예. 정박해 있는 배가 한 수십 척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들이 좀 낡았네요. 예, 좀. 어쨌든 해외에는 더 많은 배들이 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원래 이렇게 배가 많았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난 84년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했고 나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아, 예. 자, 충분히 보셨으면 들어가서 식사나 같이 하시죠.
그렇게 이들은 근처 고급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가 끝난 뒤 아까 제가 굳이 배들을 보여드린 건요. 예. 우리가 그 배들을 그냥 인수한 게 아닙니다. 상당액의 은행 대출을 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해운업이 이렇게 오래도록 안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싼 값에 그냥 배들이 쏟아져 나오길래 사가지고 있으면 돈이 될 줄 알았는데 예. 사실은 지금이 고비입니다. 저기 은행장님께서만 도와주신다면 이 고비를 넘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은행장님 추가 대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요즘 대한손주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라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한선주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사실 불안해 죽겠습니다. 은행 부실이 알려지면 회장님 회사가 타겟이 될 확률이 사실 높지요. 아니, 이게 뭡니까? 제 성입니다. 예? 이 고비만 넘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까 은행장님께서 보신 배들, 예? 그거 그냥 다 담보다 생각하시고요. 아니, 사장님. 주거래 은행의 은행장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은행장님 입장도 난감하실 거고, 예?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금방 회복될 겁니다. 하하, 참,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날 모 은행장은 문제의 돈을 받는다. 몇 달 뒤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말입니다. 이분은 제1차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 때는 재무부에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일에 관여를 했고 2차 때는 재무관으로 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해운산업, 그건 정부가 뒷돈을 대준 완전한 투기판이었다. 자, 그런데 제1차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에도 해운산업의 형편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해운 기업들의 부실은 여전히 심각했고 정부는 부랴부랴 또다시 칼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또 한번 고쳐야 했던 셈이었죠. 대한선주에 대한 처리 계획을 갖고 정인용 재무부 장관이 청와대를 찾았다. 삼자 인수? 예, 카카. 지금 상황으로서는 청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은행이 계속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삼자 인수로 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만재 경제부총리하고는요. 충분히 얘기가 된 거요? 예. 계속해 보세요. 예. 대한선주 인수 후보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포항제철입니다. 포항제철? 예. 그거 제철 회사잖아. 그렇기는 합니다만 무엇보다 자체 수송 물량이 막대한 데다가 재무 구조가 건실합니다. 그렇지. 그거는 재무 구조가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한테는 대단히 매력적인 회사죠. 건실한 채권을 보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 어떻게 할까요? 경제부처에서 논의를 거치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옳겠지. 정 장관, 예, 카카. 유혹이 많지요? 예?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돈다발 싸들고 은행장 찾고 재무부 장관 찾는 놈들이 반드시 있다고.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재무부 장관으로서
부실기업 정리를 하면서 10원짜리 한 장 누구한테 받은 일이 없습니다. 말아요. 그런 것에 흔들릴 뿐이 아니라는 거. 예. 그런 놈들은 말이요. 돈을 안 받으면 여기저기서 이 정인용이 하는 방법처럼 틀리다. 이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한다고. 요즘 내가 아주 시끄러워. 골치가 아파. 예, 카카. 그래도 나는 정장가를 믿는다는 거 아시죠? 소실껏 아시죠? 예, 카카. 이 일 제대로 처리하는 거. 이 대통령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 이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청와대 보고를 마친 뒤 정인용 장관은 한국은행 안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실로 향했다. 당시 재무부 장관은 당연직 금통위 위원장이었다. 이날 금통위 위원장실에서는 대한선주 처리 문제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 최승락 외환은행 이사의 보고를 들어보면 다른 건 다 접어놓고요. 월 평균 100억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걸 감당할 은행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3자 인수는 불가피한 상황. 장관님, 대단히 외람되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뜻밖에도 장관에게 질문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외환은행 대리였다. 이봐, 자네. 그냥 듣고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예. 그럼 뭐가 궁금한지 한번 들어는 봅시다. 누구십니까? 예. 저희 은행 대리입니다. 대리. 패기가 좋습니다. 자, 말씀해 보세요. 대한선주의 경우 부실이 심각해서 어떤 형태로든 처리해야 한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장관님께서는 3자 인수를 말씀하시는데요. 예. 어느 기업이 인수할지는 모릅니다만 엄청난 부채를 떠나가면서 인수하겠다고 나설 기업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일 있다면요. 만일 있다면 그건 정부에서 그만큼의 특혜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의 부실기업 정리의 과정이 그래왔습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정부는 지금 포철을 인수 대상 기업으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포철의 대주주는 정부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장관님, 장관님께서 추진하시는 그 방법이 과연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령 이런 겁니다. 부실기업이라는 불량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불량 학생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요. 그 불량 학생이 친 사고를 마치 정부가 부모나 된 것처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일어설 기회나 방법 같은 건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부모가 처리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마치 재무부가 나서서 경제민주화를 더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랑 관련해서 이런저런 중상모략이 나돌고 있다고 하던데 그겁니까? 예?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제 의견이... 부실기업 정리 일반론을 토론할 정도로 우린 지금 한가하지 않아요. 집집마다 불량 학생마다 사정이 있듯이 우리한테는 우리 사정이 있습니다. 우린 그 사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가 뭘 한다고? 자, 됐습니다. 회의 계속합시다. 일단 대한선주는 포철이 인수하는 것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들은 정부는 대한선주의 인수기업으로 포철을 지정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해운항만청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장관님,
예. 포철의 대한선주 인수 반대 이유는요. 첫째, 비해운 회사를 신기로 해운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해운산업 합리화 정책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리고요, 무엇보다 해운 업체들이 반대입니다. 해운산업 부실화 문제를 정리하면서, 아니, 이 모든 해운 업체들을 적으로 만드실 겁니까?